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두 손으로 그 애를 버렸습니다. 동거남이 결국 심순애의 악행을 실토하게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악마 같은 심순애는 무조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심순애가 장난질을 해댄 덫에 떨어져야만 했던 피부치들을 서로 붙여줘야만 해요. 그렇기에 심순애의 꼭두각시였던 동거남이 핵심을 쥐고 그동안 심순애가 해왔던 모든 악행들을 실토하게 될 겁니다. 동거남은 심순애와 연인이었지만 아들도 버렸고 또 심순애 때문에 피수일마저 죽였습니다. 물론 피수일은 살아있지만 동거남과 심순애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었죠. 그런데 죽었다 생각했던 피수일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심순애는 피수일이 살아와 미지혜의 남편이 되었다는 진상아의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하겠죠. 당장 피선주 찾아내. 동거남이랑 피선주 못 만나게 해야 해. 딸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고 비밀이 탄로날까 벌벌 떨고 있는 심순애를 보며 상아는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심순애가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기에 이미 끈떨어진 년이 된 피선주를 저리 두려워하는 거지 싶었죠. 하지만 조금 뒤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맞춰져 갔습니다. 한마느니 업둥이로 데려온 게 피선주였고 또 자신과 나이도 같았으며 마지막으로 심순애가 유독 선주에게만 민감하게 굴었던 것을 떠올린 것이죠. 어쩜 죽었다는 아빠의 딸이 설마 피선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상아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 누워있는 진중배지. 만 기억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혹여 횡령의 회사 지분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것에 더해 친딸이 자기가 아니라 선주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진상아는 진건축은커녕 중범죄자로 감옥에 갈 수도 있기에 큰일 났다는 심정으로 피선주와 자신의 친아빠인 동거남이 있다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피선주는 없었죠. 다행이다 싶은 안도감도 잠시, 곧 상아의 어깨를 툭툭 쳐대는 누군가의 등장으로 진상아는 다시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냐 우리 딸? 그 목소리에 상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세요? 그리고 딸,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어쩌자고 회사까지 들어온 거예요? 애비가 딸 보고 싶어서 회사로 찾아온 건데 그게 그리 질색을 하고 볼 일이냐? 그 말에 상아는 동거남의 말끝을 자르며 눈을 부릅뜨곤 일단 밖으로 나가요.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참고 있다 밖에 가서 얘기하라고요 하고 이를 악물며 자신을 태어나게 한 친핏줄인 동거남을 회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앉아 말했죠. 내가 언제부터 당신 딸이에요? 난 진중배 딸이에요. 그 날카로운 말에 동거남은 피식 웃으며 귀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지냐? 넌 내 피가 섞인 이 동거남의 딸이야.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지. 오죽했으면 바보 같은 진중배 그 사람도 너랑 유전자 검사까지 했겠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엄마랑 나 둘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설마 그걸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아님 혹시 우리 아빠 만났었어요? 그 말에 동거남은 며칠 전 진중배와 만났던 것을 이야기할까 하고 잠시 고민했지만 곧 시침을 뚝 떼며 이쪽 바닥만 내가 몇십 년을 해먹었는데 겨우 이거 가지고 딸 일을 아빠가 알고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하고 뻔뻔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 동거남의 말에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으로 진상아는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죠. 탁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에 놓인 하얀 봉투를 동거남에게 내밀며 진상아는 또렷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봉투를 들이밀며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엄마한테 돈도 야금야금 뜯어먹은 돈만 해도 몇십억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 돈에 감사하며 해외로 가든 아님 저기 시골에 가든 숨 죽이면서 살아가시라고요. 동거남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야비하게 웃으며 돈 떨어지면 하고 대꾸했습니다. 상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한쪽 입가를 올리며 대답했죠. 피수일 아시죠? 그 사람 당신이 죽였잖아. 그런데 피수일이 살아 돌아왔어요.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내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감방 가기 싫으면 해외로 가든 시골로 가든 여기에 나랑 앉아 핏줄이니 뭐니 하는 말 하지 마시고 도망이라도 가라고요. 이게 제가 당신 핏줄로 태어난 대가이자
마지막으로 딸로서 드리는 효도값이에요. 돈 떨어지면 제가 꼬박꼬박 보낼 테니 어디서 입 털지 마시고 그대로 무덤까지 가져가시라고요. 알겠어요? 그 말에 동거남은 웃음을 멈추고 자신의 딸인 진상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아는 더는 미련 없다는 듯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떠나갔죠. 남겨진 동거남은 상아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쓸쓸함이 배어있는 눈으로요. 지 엄마 닮아서 싸가지 없는 것하고는 혀를 끌끌 찬 동거남은 죄책감이 얹힌 마음으로 상아와 만나기 전 자신이 직접 버린 진중배의 친딸 피선주와 만났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친 자기를 보며 아무 선입견 없이 달려와 괜찮으세요 하고 말해주었던 선주였죠. 심순에 닮아 고약하고 못된 신보만 보여주는 상아와는 너무나 비교됐었습니다. 딱 한 번 만난 상아도 싸가지 없고 지 엄마 닮아 못돼 처먹었지만 이리 마음이 쓰이는데 여태껏 심순애 모녀한테 이용만 당하고 있는 진중배도 자기와 다를 바 없으니 가슴 어딘가가 뻐근하게 아려왔죠. 거기다 죽은 줄 알았던 피수일이 나타났으니 세상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동거남으로선 엎친 데 덮친 꼴이 되었어요. 심순애는 피수일을 없애버리려 한 것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릴 테니 까딱하다간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고 심순애 대신 형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만은 막아야만 했기에 동거남은 이 엉켜있는 모든 관계를 제 손으로 바로 풀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지요. 다음날 동거남은 조심스레 진중배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죠. 당신 딸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죽었다고 하면 딸 찾는 걸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포기하네요. 제 딸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심순애가 그 정도로 독한 여자는 아닐 거라 믿어요. 나를 속이긴 했지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추하엄마이기도 하고요.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태껏 가지고 논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경찰에 넘기고 싶지만 제 딸이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 동거남 씨, 말해주세요. 제 딸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에 동거남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두 손으로 그 애를 버렸습니다. 진중배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애써 지우며 떨리는 음성으로 뭐라고요? 하고 물었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심순애 그것이 제대로 애만 돌봤더라도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고아원에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심순애 그게 얼마나 돈에 미쳐있는지 지 새끼 쌀 돈으로 여기저기 펑펑 쓰고 다녀서 영양실조까지 걸렸었습니다. 저는 바다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애는 지 엄마한테 밥 한 끼도 못 얻어먹지 그래서 내가 어쩌겠어요. 그 애 손잡고 보육원에 가 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순애에게 손지검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나를 찾아오더군요. 임신했다고 알려주면서 얘를 부잣집 딸로 만들어 주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답니다. 못 먹어서 애를 보육원까지 보냈는데 뱃속에 있는 애도 그 꼴 날까봐 선뜻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거남은 쓰느슴으로 한숨 쉬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정신을 잃은 채 아이를 낳은 뒤였고요. 심순애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려고 제왕절개까지 해서 상아를 낳은 뒤 몰래 애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낳은 애를 저에게 주며 누굴 주든 보육원에 버리든 알아서 하라 했고요. 내 아들도 보육원에 보냈는데 얘마저 보내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는 집에 맡겼어요. 아는 집요? 그럼 그 앤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가야겠습니다. 진중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생각보다 당신 가까이에 있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착하고 서글서글한 게 아빠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심순애와 가장 친했던 사람 손에 맡겼어요. 이 정도면 저는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 내 친딸이 외국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다니. 진중배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골몰이 생각하며 과연 딸이 누구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 아버지를 도와줬던 한마는 여사. 그 사람이 심순애와 가까운 사이라고 했어. 그럼 그 딸 중 하나가 내 딸. 설마. 선주. 엉킨 실타래가 탁 하고 풀린 것처럼 진중배의 머릿속이 명확해졌습니다. 선주였어, 내 딸이. 서리가 낳은 내 핏줄이 바로 선주였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비밀이 드러나는 친절한 선주씨. 친절한 선주씨는 드라마는 재미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빨리 시청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